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 솔티입니다. 오늘은 무신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무신일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장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신일주 하면은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자수성가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수성가의 대표일주가 바로 우리 무신일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무신일주는 이 무신이라는 그 무라는 큰 땅 속에 그 밑에 또 신금이라는 엄청난 자원, 그러한 뭔가 보석 또는 어떠한 어떤 그냥 자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자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데요. 그 자원이라는 것이 곧 우리 그 무신의 재주이자 어떠한 성장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한한 가능성 있는 그러한 일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신일주는 그 땅속에 묻혀있는 자원, 즉 재주, 어떠한 그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개발, 즉 노력과 도전이 필요하겠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어떤 재주가 있는지 알려면. 그래서 그 능력을 개발만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일주, 반드시 성공이 보장된다. 그 정도로 뭔가 이 무신일주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은 이 땅속에 감춰져 있는 걸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없는 일주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글자 두 개만 봤을 때. 그래서 없는 일주이니 요행을 바라기보단 본인의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누가 그것을 우리 무신을 위해서 대신 꺼내주거나 개발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신은 무엇이든,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재주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무엇이든 직접 도전하고 우리 무신이 직접 해보고, 일단은 생각만 하기보다는 일단 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하는데, 일단 찾아서 내가 이걸 해보겠다 한다면, 자신의 재능을 찾기만 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일주가 우리 무신일주 자수성가의 대표 그 일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무신은 제가 조금 뒤에 차근차근 풀어보겠지만, 어떠한 내가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확신이 들 때 우리 무신이 생각보다 좀 주저하고 뭔가 그 도전보다는 안정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 이것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 때, 여러 가지 이런 거 시장조사 저런 거 다 해봤을 때 괜찮다 싶은 나의 그런 확신이 들 때, 또는 여러 가지 사주나 여러 가지 세운이나 대운을 봤을 때 운이 들어올 때 어떤 운이 들어와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운이 들어올 때 너무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본인의 생각보다 조금은 좀 더 대담하게 크게 일을 벌일 용기가 필요함. 웬만한 일주들은 오히려 이런 걸 좀 자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신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뒤에 글자를 풀어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러한 여기에서의 어떤 결단력이, 무신이 당연히 자기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일주지만 얼만큼의 성공을 하느냐. 그래서 무신의 성공 규모는, 사이즈는 여기서 갈린다. 그래서 어떠한 운이 들어와야 되냐,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이 무신이라는 각 글자, 이 두 글자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신이라는 글자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일단 이 무신에서 우리 무신은 무가 자신의 주체겠죠. 이 무라는 이 주체가 이 신이라는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신에서 이 무의 주체, 무는 무엇인가? 무는 바로 산입니다. 근데 특징상 바위로만 왜냐면 산을 떠올리면 이렇게 푸릇푸릇한 산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무신은요, 일단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산, 바위로만
이루어진 돌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큰 바위산이라고 표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상적으로 동물로 풀어봤을 때는 큰 산에 사는 어떠한 그 원숭이. 근데 원숭이도 재주가 또 다재다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신은 생각보다 어떠한 숨겨진 자신의 재능이나 그런 재주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 자 신이라는 환경을 봤을 때 이 신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을 조금 풀어보면 이 신은 이 밑에 나와 있는 무토, 자 아주 거대한 산과, 그러니까 우리 무신의 무 주체도 산인데 지금 이 산이 또 산에 놓여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금이라는 환경을 쪼개보면 무토, 자 토의 기운, 임수, 수의 기운, 경금, 금의 기운, 이 세 개가 조합돼서 하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신금이란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없애고 보면 자 무토와 임수와 경금이라는 환경에 이 무토라는 지금 산이 놓여져 있다,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무신이라는 환경을 본다면 환경은 무엇이냐? 거대한 바위가 있죠. 마찬가지로 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바위가 아니죠. 큰 산. 왜냐면 무토가 큰 산이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이 산이 토의 그 목의 기운, 한마디로 그 나무의 기운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신금에 있는 이 땅도 일단은 큰 바위산, 그냥 큰 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이 아래 보면 경금이라는 또 금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큰 산에 그 다음에 어떤 광물들이 묻혀 있는데, 광물이 놓여 있는데, 광물이 있는데, 자 그 광물과 함께 뭐가 있냐면 임수라는 자 물, 자 근데 이 물의 규모가 거대한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대한 물, 많은 물, 비로 치면 장대 비, 아주 구름으로 치자면 큰 구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라는 주체, 무토라는 산이 또 산에 또 광물, 거대한 여러 가지 광물, 어떠한 금속과 함께, 그다음에 이 경금의 규모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 자원이 우리 그 무토, 그 아래 묻혀 있다. 그래서 거대한 금속으로 봐도 되고, 그리고 경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매로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열매가 있는데 또 물도 다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자면 이 산에는 지금 무엇이 없냐? 바로 나무가 없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 뒤에 우리 무신 일주의 특징으로 발현되는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무신이 있는 이 형상, 지금 이 형상을 보면 어떤 식으로 이 형상을 풀어낼 수 있냐? 거대한 바위산 아래에 엄청난 규모의 자원, 뭐 금속, 금이 묻혀있고 자원이 묻혀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바위산에 맞먹는 바위산 규모의 뭐 계곡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맞먹는 아주 큰 물, 아주 큰 물도 주변에 있다. 이런 형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바위산에 장대비가 큰 바위산에 내리고 있거나 거대한 구름이 큰 산을 감싸고 있는 형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싸고 있는 형상. 그래서 우리가 무신이라는 이 글자를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려 봤을 때 뭔가 막 좀 가볍고 막 활동적이고 이런 모습보다는 뭔가 무게감이 있고 점잖고, 제가 이런 그 이미지로 그려봤을 때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좀 진중하고 그래서 그런 좀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조금 이 두 글자의 관계, 무라는 글자, 지금부터 한자 변환이 조금 힘들어서 제가 한글로만 쓸게요. 무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라는 주체와 이 신금이라는 이 무신, 이 두 글자는 어떤 관계로 표현이 될 수 있냐? 자, 식상이라고 표현되는 식상의 관계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무신 일주는 식상이라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식상이라는 특징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식상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하고 제가 이 두 글자의 관계 이후에 말씀드릴 이 무신의 특징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식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무신이라는 이 두 글자의 무신일주는 식상이라는 글자가 대표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식상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배출하는 것, 즉 무토, 이 무토라는 주체가 배출하는 것,
아웃풋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웃풋. 내가 아웃풋이란 그럼 무엇이냐? 내가 하는 어떤 사회 활동, 표현, 언변, 말, 여성의 경우 자녀, 내가 출산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러한 식상이라는 것에 표현이 된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배출하는 것은 식상이란 개념도 있고 상관이란 개념이 있는데 우리 그 무신은 식상이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 식상은요, 굉장히 뭐랄까 심플하고 단순하고 직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식상이라는 것은 사회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활동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상관도 사회활동을 나타내는데 이 식신과 어떤 차이가 있냐? 식신은 내가 좋아서 하는 사회활동 또는 자발적인 사회활동을 나타내는 게 식상이다. 그러니까 상관은 실리적인 활동을 하는 특징이 상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내가 이걸 하면 이득이 있기 때문에, 즉 내가 너무 하기 싫지만 돈 벌려면 해야지, 이런 활동, 나에게 어떤 이득을 받으려면, 이익을 얻으려면 해야지, 이런 활동이 상관적 활동이라면, 식신은 내가 좋아서, 내가 신나서, 뭔가 내가 흥이 나서 해야 되는 그런 활동,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식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식상은 어떤 표현을 하냐? 그러니까 이 식상이라는 것이 이제 표현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밖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상관의 이 표현은 어떤 변형을 해서 상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내가 들으면 그걸 응용하고 변형해서 표현을 한다면, 자, 이 식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담백하게 표현을 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무신도 어떠한 말을 하거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뭔가 자신의 생각을 곁들이거나 응용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또는 자신의 생각을 꼬아서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담백하게 표현하는 특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른 글자도 봐야 되지만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식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배출하고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언변, 그다음에 어떤 행동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여성의 경우에는 내가 낳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뜻하기도 합니다. 식상이라는 것은. 그럼 내가 식상을 깔고 있는 여성이라면 뭔가 자녀를 조금 더 중시하고 신경 쓰는 그런 성향이 발현이 되겠죠. 그런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상은 분석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상이라는 글자 자체가 어떠한 식욕, 그다음에 어떠한 생식 생활, 즉 뭐 성욕, 그 다음에 어떤 의식주, 자, 먹는 거,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식복이나 여러 가지 이런 욕구들을 조금 타고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식상의 특징은 약간 여유, 식상이란 글자가 발현되는 특징은 여유가 있고, 약간 낙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급함보다는 낙천적, 표현력이 뛰어나고, 자, 친화력이 좋다. 자, 이런 것이 우리 그러면 식상의 특징이자 우리 무신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유흥을 조금 좋아하고, 아무래도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좋게 또 조금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뭐 낙천적인 것을 약간 게으르다 또는 태평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생활력이 강합니다. 우리 식신은 사회활동을 잘하고 또 즐기기 때문에 생활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식신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똑똑하게 발현하기 위해서는, 자, 그에 걸맞는 뭐가 필요하냐? 인풋이 있어야겠죠? 뭔가 내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있어야지 아웃풋도 제대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신이 강하기 때문에,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러한 내가 배움, 그다음 어떠한 그에 걸맞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인풋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노력, 습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력, 습득. 그러니까 뭐 공부겠죠, 공부. 이걸 뭐 표현하면. 자, 이걸 우리가 사주에서는 인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의 경우에는 이 인성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신 같은 경우에 인성은 화, 즉 만세력으로 봤을 때는 붉은색의 오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화의 기운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발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이 무화신이라는 관계에서 나타난 이 무신의 성격적인 여러 가지 특징을 이 두 글자에서 보자면, 일단 무신은 쾌활하고 그다음에 낙천적이며 낙천적이며
그리고 항시 바쁩니다. 왜냐면 무신은 역마의 기운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빠요. 바쁘고, 그 다음에 오지랖이 넓은 편이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식상이라는 이 두 글자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우리 무신의 특징. 그리고 우리 무신은 뭔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이 무신이라는 그 두 글자를 그려봤을 때도 뭔가 진중하고 거대한 산에 또 산이 있고 물의 규모도 엄청 크고 거기에 아주 경금이라는 거대한 막 금속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 뭐 그냥 소위 가볍고 약간 촐싹 맞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뭔가 좀 진중하고 그다음에 그 거대한 산 무토처럼 뭔가 후덕하고 정이 많죠. 정이 많지만 자 근데 이 무토의 속 안에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신금, 이 금을 깔고 있기 때문에 신금이 있어. 자존심, 고집, 의지가 강한 외유내강한 성격이다. 이렇게 이 두 글자에서 발현되는 무신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세 번째, 우리 무신의 기본 성향을 좀 볼게요. 자, 무신의 전반적인 기본 성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무신의 환경의 구체적 조합을 좀 보자면, 제가 조금 올릴게요. 자, 구체적인 조합이 무임경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저 아래 붙여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환경의 구체적인 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환경의 구체적인 조합. 자, 무임경. 근데 제가 여기 이제 플러스 이렇게 써놨는데, 이 무신은 다 양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운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강력하다, 세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양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무신이라는 것이 이러한 무토, 그 다음에 그 임수, 경금,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환경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무토는 약간 사조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주체인 무토와 이 환경의 무토가 완벽하게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비견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 이 비견이란 글자가 일반적으로 있으면 내 자신, 똑같은 내 자신이 하나 더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의 주체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수라는 것은 편재라고 이제 사조적으로 특징을 표현할 수 있고,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혹시라도 이런 부분 또 공부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일단 보기 편하시라고 이 사조적인 용어를 써놓은 거고요. 뭐 비견이 뭔지 편재가 뭔지 식신이 뭔지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 글자를 제가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 무토라는 주체가 지금 신금이라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도 자기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나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다르게 발현되고 그 사람이 다르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무토라는 이 주체가 이 신금 무임경에서 있을 때는 어떠한 특징이 발현이 되냐? 일단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 주체의 무토는 물도 있고, 즉 임수도 있고, 자 임수도 지금 이 환경에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열매도 있고, 자 여기서 열매는 뭐냐면 자 경금. 그러면 경금은 열매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쇠나 어떠한 자원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무토라는 주체가 물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이런 금속도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쓰지 않았지만 이 신금이라는 것이 사라는 기운, 사화, 따뜻한 기운을 끌고 오거든요. 사신합수라고 해서 따뜻하게 해줄 그런 어떤 빛, 태양, 즉 사화도 갖고 오고,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신합수, 수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 모르셔도 됩니다. 결국 자 열매의 씨앗, 자 씨앗이 바로 자 수의 기운으로 저희가 이제 씨앗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경금에 물도 있고 빛도 있고, 거기다 심지어 이 빛이 이 경금에 영향을 미쳐서 씨앗, 수를 생성해주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좋잖아요. 물도 있고 열매도 있고 어떤 자원도 묻혀 있고, 거기다가 태양, 빛을 끌어와서 이 열매가, 경금은 그리고 제가 여기 쓰지 않았지만 덜 익은 열매거든요. 아직은 덜 익은 열매인데 이 빛까지 신금이 끌어와서 결국에는 이 열매에 씨앗을 맺혀주게 한다. 그럼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 무신의 특징이 무엇이냐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뭐가 없냐? 목이 없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엇이 없냐면 근대 무신은 목이 없는 거. 자, 여기서 약간의 우리 무신만의 특징이 발현된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사주는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무신일주라면 이 목의 기운이 또는 나의 사주 원국의 목의 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자, 즉 무신은 다른 글자 말고 두 글자만 봤을 때는 일주만 보면 나무가 없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나무가 없는 바위산이다. 근데 여기서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상황에서 이 무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신, 즉 금을, 경금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쓸게요. 무신의 이 상황에서 식신, 활동력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깔고 있기에 여기서 식신은 무엇이냐? 바로 경금이겠죠. 그래서 경금의 활동성이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단 제가 이걸 쓰고 한꺼번에 이거 어떤 식으로 종합적으로 발현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봤을 때 이 경금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덜 익은 열매인데 지금 사활을 끌고 와서 아주 힘들게 씨앗까지 맺었죠. 근데 이 경금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냐? 경금 입장에서 문제는 열매는 나무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나무에 매달려야 하는데 내가 의지를 할 곳이 필요한데 지금 뭐가 없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없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발현됩니다. 뭔가 기대고 내가 내 모습을 발현해야 되고 이럴 곳이 필요한데 지금 나무가 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금이라는 존재는, 금의 속성은 목과 토에 집착을 합니다. 목과 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매이기 때문에 나무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땅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봤을 때 목과 토에 집착을 하는데 그 집착하는 목이 없잖아요. 사주 원국에 이제 목이 있으면 조금 다르게, 약간은 다르게 발현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금은 둘 중에, 목과 토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에 집착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있는 하나에, 그 나머지 하나에 집착을 합니다. 집착.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풀어볼게요. 이게, 자연적으로 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무신의 특징으로 발현을 하냐?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식신이 무토에 집착을 한다. 즉, 나의 식신이 내 자신에게 집착을 한다. 나무가 없으므로.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내 활동성은 누구에게 집착을 하냐? 나에게 집착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목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나무를 통해서. 그러면 목은 나를 드러내는 것인데,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산에 있을 때 소나무, 산이네, 뭐네,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갖고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목은 나를 드러내는 것인데, 나를 드러내는 것 없이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무신을 어떤 식으로 할지 조금 가늠이 힘들다. 이걸 조금 바꿔 말하면 지 마음대로 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모든 무신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글자로 풀었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정리를 해보면 이 식신. 자, 식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무신을 대표하는 어떤 거 십성 특징인데, 좀 풀어보면 무신의 행동, 어떤 활동이, 겉으로는 아주 좋아 보여. 겉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나. 그리고 이 무신이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뭐 모르는 게 없고, 뭐 질문해도 막 척척 박사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신의 말과 활동과 행동이 아주 좋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의지할, 목이 없으면 이 모든 이 무신의 말과 행동과 활동이 부실해질 수 있다. 부실해질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특징을 드리려고 돌아서 길게 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글자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 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신일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막 뭐 진중하고 막 스케일이 크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좀 봤을 때 무신의 글자를 좀 제가 유심히 고민하고 살펴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 일단 무신일주는 겉으로는 스케일이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제는 사실은 좀 작을 수도 있다. 사실은 작을 수도 있다. 이것도 뒤에서 이제 글자로 나오는데, 왜냐하면 무신은 뭔가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 이 신금의 임수라는 것이 우리 그 무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편재라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편재란 무엇이냐? 편재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뭔가 한 방을 노리는 성향, 내가 이거 한 번에 뭐 해본다, 약간 이런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력이 굉장히 좋고 뭔가 그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편재라고 한다면, 우리 무신의 신금에 있는 임수는 그 무토의 편재적인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일주가 겉으로는 뭔가 스케일이 커 보이고 편재의 특징을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신금의 임수가 그 안에 신금 안에 있는 무토 때문에, 무토와 임수가 만나면 무토 때문에 개수가 되거든요. 갇힌 물. 그 큰 흙에 의해서, 산에 의해서 그 물이 갇히기 때문에 개수화가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 무신이 어떤 편재적인 특징을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제화된다. 정제로 보인다. 그럼 정제는 무엇이냐? 바로 편재와는 반대되는 특징, 뭔가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뭔가 크게 한 방을 노리고 그런 것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신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본인의 것, 어떤 나의 것, 나의 울타리의 모든 걸 좀 가져놓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보면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울타리에 넣어 놓으려고 한다. 나의 울타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거. 그리고 다만 남의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 것에는 관심이 많죠. 남의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뭐만 관심이 있냐? 내 것. 나의 것, 나의 사람, 나의 연인, 나의 배우자.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이고 뭔가 다 내 안에 있는 그런 것을 원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신은 편재보다는 정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뭔가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다가가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선택하냐. 마지막 순간에는 안정과 실리를 추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이 무신이 어떠한 맨 처음에 이렇게 스케일을 크게 버리다가 나중에는 다 조사도 하고 알아보고 다 하지만 결국에 안정과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종종 어떤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어떤 확신이 든다 한다면 좀 과감하게 내가 도전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신은 내가 다룰 수 있는 재물, 그러니까 남의 재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다룰 수 없는, 내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재물은 관심이 없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재물을 안정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내 위치, 나의 울타리, 내 울타리에 가져다 놔야 편합니다. 뭐든지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는 나의 장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은 생각보다 그렇게 무신은 자신이 번 돈을 아낌없이 다 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포가 커 보이고 막 이렇게 통 크게 뭔가 할 것 같지만 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약간은 조금 현실적인 용어를 표현을 하자면, 좀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생각보다 쪼잔하다. 이렇게 좀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모든 무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보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가 굉장히 좀 진중하고 스케일이 크잖아요. 산이 쫙, 이 물도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풍기는 면모가 굉장히 통계 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무신은
이만큼 정말 많이 해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실리적이다. 실리적. 그리고 생각보다 안정적인 거. 이 무신이 자기의 그 울타리에 넣을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거. 좀 그러한 성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 내 울타리에 내가 갖고 있는 거고, 내가 필요하면 씁니다. 근데 굳이 불필요한데 내가 뭐 화통하게 보이려고 체면 때문에 막 돈을 막 이렇게 탁탁 쓰고, 그렇진 않다. 그래서 내가 불필요하게, 그런데 돈 왜 써? 돈을 왜 써? 약간 이런 마인드. 내가 왜 그거 써봤자 그 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무신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사신합수라고 해가지고요. 자, 화의 기운입니다. 화의 기운을 끌어온다. 이건 이제 편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자 하는 어떤 인풋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와 이 편인, 내가 공부하고 원하는 거, 내가 인풋을 받아들여서 뭘 추구하냐? 수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자, 수를 추구하는데, 수는 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재성은 무엇이냐? 즉 돈, 어떠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무신의 특징을 좀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편인을 하기 때문에 남들의 말 필요 없고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분야에서 무언가를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기존 내가 익숙한 것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익숙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 무신이 어떤 일을 좀 도모를 해보겠다 한다면, 만약에 나의 사주 원국에 목이 없다. 목은 초록색이거든요. 그 오행의 그 색깔로 보자면, 좀 그 목이 대운이나, 내 원국에 이 목이 기운이 있는지, 또는 없다면 대운이나 세운에 언제 이 목이 들어온지 살펴보고, 그때 좀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거나, 도모하시는 것이 조금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럼 우리 무신의 적성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무신의 적성은요, 기본적으로 뭉창성, 그러니까 뭔가 학업과 관련된 거죠. 이러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함.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무신이 어떤 특징이 있냐?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근데 이 똑똑함에 비해서 어떠한 공부, 학업으로 좀 성공하는 경우가 좀 드문 일주가 우리 무신일주거든요. 왜냐면 똑똑하지만 활동성이 너무 강하죠. 식신이라는 것이 제가 활동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식신이 강하고, 식신과 배움. 자, 배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움은 이제 식신인데 신식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식신. 자, 그 다음에 이 기운과 사화, 즉 편인.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인풋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편인을 바탕으로 자, 수의 기운. 수는 우리 무토의 입장에서 재성, 즉 돈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보다는 만약에 내가 돈을 벌 기회가 있다면 돈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또는 이성에 우리 무신이 또 인기가 많거든요. 일찍 눈을 떠 공부를 좀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 머리보다는 좀 공부를 하는 경우가 조금 드물 수 있다. 그래서 이성이 일찍 눈을 떠 공부를 등한시하거나, 또는 돈 때문에 공부를 중단하기에 공부로 성공하는 경우가 뭐든지 상대적이죠. 적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무신은 식신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게, 식신은 어떤 아웃풋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에 식신, 그러니까 즉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지식을 토대로 사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활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성이 어떤 직업에 잘 맞을 수 있냐, 뭐 학원업도 괜찮고요. 내가 배운 것을 또 남에게 잘 가리키기 때문에 학원업, 가리키는 거겠죠. 교사. 그다음에
이 식신은, 이 무신은 다른 일주보다 그러니까 전공을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면 그걸 써먹기 때문에 전공을 살려 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면 우리가 뭘 전공해도 그 전공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무신은 내가 배운 걸 잘 써먹는 그런 성향이 있다. 역마의 기운이 굉장히 셉니다. 역마의 기운으로 운수, 관광 또는 무역 관련 업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뭔가 우리 무신은 그 한 군데 있는 그런 업은 잘 맞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좀 평범하거나 실내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그러한 좀 사무직이나 그런 일보다는 또 여기저기 다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업, 그러한 직종에 잘 맞지 않으실까, 또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 또 자녀분들 중에서 내 자식이 무신일주다 한다면 너무 그 실내에만 가둬놓고 공부만 시키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함이 발현될 수 있고 좀 부정적인 영향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무신은 좀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실내에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운동도 하게 하고 산책도 하게 하고 좀 돌아다니고 좀 활동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스케일이 커야 되거든요. 이 무신은 뭐 조그만 거에서는 좀 본인이 거기서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스케일이 큰 뭔가 대학, 병원이나 대기업, 그 다음에 국가기관 소속, 이런 부분도 잘 맞습니다. 국가기관, 기관, 소속, 업.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직장이나 실내직은 잘 안 맞을 수 있고요. 조금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간섭을 덜 받는 직업이 좋다. 그러면 항상 우리 무신은 마음속에 누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일주 중에 하나가 우리 무신인데, 개인 장사 또는 사업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 혹시 내가 무신 어떠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면 무신은 그냥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잘하는 일주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돈은 적게 벌더라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무신은 자수성가의 가능성이 높은 일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떤 특징이 있냐, 정년까지 채우기보다는 늘 내 사업을 꿈꾸며 사직서를 마음에 품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무신.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금전적인 부분 좀 볼게요. 우리 무신의 금전적인 부분. 자, 무신은요, 큰 산에 금이 묻혀 있어요. 지금 큰 산에 금이 묻혀 있거든요. 근데 묻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를 내 밑에 금이 있다면 파야 되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그 금을 캐내면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지만 안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있는 줄도 모르고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살게 됨. 그러니까 뭔가 타고난 재능이 뭔지도 모르고 썩히거나 본인의 노력에 따라 성공의 간극이 큰 일주가 바로 무신일주입니다. 성공의 간극이 큰 일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신일주이다 한다면 반드시 우리 무신일주였던 재능이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한 좀 본인의 노력 투자가 필요하다. 아끼기보다는 정말 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해낼 수 있잖아요. 그 확실하게 뭔가가 있는 일주가 바로 우리 무신일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무신일주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투자나 불로소득,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나에게 오는 소득보다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 내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돈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신이 뭔가 일을 벌인다면 목은 오행에서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의 기운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그 사주 원국의 글자들도 당연히 다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두 글자만 봤을 때는 이 목이라는 것이 무신에게 그만큼 큰 영향력을 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무신은 건강, 체력은 타고남.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건강은 물론 당연히 사주 글자 두 개로 볼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되지만, 이 글자로 봤을 때 우리 무신은 체력은 타고났다. 건강하다. 그리고 역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정력이 스태미나라고 하나요? 정력이 굉장하고, 정력이 좋고 굉장하고, 그다음에 이 타고난 체력이 타고났잖아요. 체력과 활동성, 거기다 이제 식상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식상을 거기다 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멀리 있는 글자가 또 얼마나 나의 또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또 사주 이 명리학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글자의 조합이 얼마나 나라는 그 일간에 가까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큰데, 이 식신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그 밑에 나의 일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식신의 그 어떠한 특징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마가 굉장히 강하고 정력도 굉장하고 타고난 체력과 활동성을 가지고 있어. 뭔가 신체 회복력이 뛰어나다고 해야 되나요? 다른 일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하고 운동하고 했을 때 그 피곤함이 빨리 회복이 되는 그런 건강한 일주가 바로 무신일주이다. 근데 여기서 내가 무신일주인데,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무신일주인데, 무신일주가 밖에 안 돌아다니고 집에만 있고 나가기 싫어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무신일주가 정말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일주인데 집에만 있고, 그 사람이 뭔가 누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한 곳에만 있으려고 하고 무기력하다, 그렇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 있으니, 특히 정치적으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무신일주는 웬만한 한 병은 역마의 기운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마의 기운이 무엇이냐? 여행, 산책, 가벼운 운동으로 회복 가능. 그 정도로 어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타고난 일주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번 하긴 힘듭니다. 그냥 글자 두 개만 봤을 때 말씀드린 거고, 무신의 배우자를 좀 말씀드린다면, 무신은 좀 연애 결혼이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주변에 좀 이성이 많고, 남녀를 떠나서 이성이 많고, 그다음에 좀 그런 기회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고 있다, 내가 어떠한 인연을 조금 바라보고 있다 하신다면, 역마의 기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인연도 마찬가지로 여행이나 타지에서 인연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 그러니까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 우리 무신은 거기서 좀 인연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짝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좀 짝을 찾고 싶다. 그러면 짝을 찾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주별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무신이 제가 지금 짝이 없습니다, 누굴 좀 만나보고 싶어요 하신다면, 멀리 좀 떠나거나, 좀 여행을 떠나시는 곳을 떠나거나, 거기서 좀 어떤 인연을 기대해 보시거나, 또는 내 주변에 좀 먼 곳, 타향에서 온 사람, 먼 곳에서 온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무신은요,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배우자를 만납니다. 완전 정반대의 성향이나 다르거나 이렇진 않고요. 뭔가 나와 비슷한 성향의 배우자를 만나는데, 일단은 이걸 글자로 다 풀면, 제가 좀 길게 풀면은 좀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신의 배우자는 완벽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나의 도리. 근데 그 도리를
아주 잘 지키는 그런 배우자가 이 글자 자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이 가정에서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렇다면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으로 발현될 수 있냐면 이 무신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는데 무신 입장에서는 이제 이 그 경금이라는 그 존재가 이 무신의 배우자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금은 목에 매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금은 목에 매달려야 되는데 무신이 글자 두 글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어떻게 발현되냐? 이 경금, 즉 무신의 배우자, 무신이 아니라 이제 무신이 만나게 될 배우자는 무신에게 집착한다. 왜냐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경금은 나무와 그 다음에 흙에 집착하는데, 토에 집착하는데 나무가 없으니 무신의 무가 토잖아요. 그러니까 무신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집착이라는 것이 막 의처증, 막 의부증 이런 집착이 아니라 내 배우자는 이래야 돼. 나의 배우자는, 나의 무신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사람이어야 해. 왜? 나는 완벽하게 내가 내 책임을 다하니까 하는 이 기준이 매우 뚜렷하다. 매우 뚜렷하니까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무신 입장에서는 또 이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무신은 굉장히 자기 역할을 잘하고 어떠한 책임감이 강한 배우자를 얻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결혼 생활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어떠한 그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무신의 배우자는 제가 좀 쓰면서 저도 헷갈려가지고 제가 이게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름 좀 그 개요를 정하긴 했지만 저도 말을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쓰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무신은 굉장히 자기 책임감이 강한 배우자를 얻게 됩니다. 글자로 봤을 때. 자, 여기서 문제점. 자, 이 경금. 자, 경금이라고 표현할게요. 경금이 무신의 배우자죠. 무신의 그 인형 글자 속에. 근데 이 경금은 무신의 배우자는 자기 이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매우 중요해. 내가 이해가 돼야 돼. 내가 납득이 돼야 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무신의 배우자, 즉 이 경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무신이 나한테 뭐 돈도 못 벌어다 주고, 그러니까 이 무신이 남자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그 무신의 아내인데 내 남편이 그 무신이 돈도 못 벌어다 주고 막 시댁에 용돈도 막 갖다 줘야 되고 막 이렇게 좀 뭔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지켜봤을 때 이해가 돼. 나의 남편이 이해가 돼. 무신의 상황이 이해가 돼. 근데 또 남편이 힘들어. 근데 내가 시댁에 돈 보내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자기가 막 일해서 벌어다 주고 자기가 그 가정을 케어하고 이렇게 뭐 합니다. 근데 그 무신의 배우자는 그게 당연히 내 역할이기 때문에 납득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신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건데 저렇게 어려운 거는 내 배우자가 저렇게 책임을 지고 막 다 해주는데 왜 이거는 뭐 절대 안 된다고 그러지? 왜 이거는 왜 안 하지? 납득이 안 되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납득이 안 되면 하지 않는다. 무신의 배우자는. 그렇기 때문에 무신의 이 팔자에 있는 배우자는 책임감도 강하고 내가 그게 내 역할이라고 하면 납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납득만 한다면 내 역할, 자신의 역할 그 이상을 한다. 역할 그 이상도 한다. 아무 얘기 없이.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떠한 작은 것도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신은 자신의 배우자를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 이해시킬 것인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면 여러 가지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경금은 이 무신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무토가 이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 운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 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왜냐면
뭐 나의 배우자가 너무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또 기대치가 높으면 힘든 부분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신의 배우자는 무신, 즉 이 무토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또 조금 우리 무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 무신의 배우자는 아까 그 신금 속에 있던 경금의 입장에서 바람 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또 부분이 발현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그 논리를 다 말씀드리면은 너무 길 것 같아서 자, 결론적으로 뭔가 이 무신의 배우자는 무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느낍니다. 즉 무슨 말이냐? 즉 무신의 식구, 그다음에 친구, 동료들을 우리 이 무신의 배우자, 즉 경금이 다 챙겨야 되고 이러한 동료들 때문에 무신의 배우자, 힘들게 제가 경금이라고 쓸게요. 경금이 할 일이 너무 많고 힘들다고 느껴 결론적으로 이 무토, 즉 무신과 무신의 그런 사람들, 뭐 이제 비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토라고 할게요. 무토가 지금 여기서 그 무신에 있는 무가 주체니까 자, 무토와 무토의 비견들, 자, 비견들이 위에 쓴 식구, 친구, 동료들입니다. 를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나의 배우자가, 무신의 배우자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그 부분이 나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어쩔 때 이 나의 배우자의 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강해질 수 있냐? 목이 없을 때. 그래서 또 다시 나오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초록의 기운. 자, 초록의 기운이 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세운에도 막 없거나 뭔가 이럴 때 그러니까 이 목의 기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신일주이다 한다면 이 목이 어떤 나와의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나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무신일주는 나를 둘러싼 이 초록색의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글자 2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 초록의 글자가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기운이 없을 때 나의 배우자와의 사이가 조금 힘들 수 있다. 사이를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그 배우자라는 것이 남성, 여성 좀 다르게 발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무신일주 여성 경우의 배우자 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신일주는 남성, 여성 떠나서 이성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무신일주는 기운이 좀 세잖아요. 글자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이미지적으로도 남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고르는데 까다로운데 너무 까다롭고 너무 고르다 보니 의외로 기준 미달을 고르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완벽한 사람 찾기보다는 이 사람 정도 괜찮다면 한번 인연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무신일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배우자 복이 상대적인 겁니다. 배우자 복이 아주 크다고는 좀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또 글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럼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상대적인 겁니다. 뭐 내가 무신일주 여성인데 뭐 그러면 남편 복 아예 없냐? 절대 아니고 글자 두 개만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복에 비해서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 우리 무신일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자리에 식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 자리는 바로 나의 밑에 있는 그 일지라는 자리가 나의 배우자를 뜻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식신을 깔고 앉아 있잖아요. 식신은 자녀잖아요, 여성에게. 그러니까 식신이 있기에 뭔가 남편보다는 자식에 대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좀 신경 쓰기 좀 소홀하게 되겠죠. 아이에게 그런 걸 쏟다 보니. 그리고 우리 무신일주 여성분들은 기러기 부부 괜찮습니다. 주말 부부. 하루 종일 붙어 있거나 생활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역마의 기운으로 자식과 좀 일찍 떨어져 살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이가 유학을 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자식과 좀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뭔가 그 순리를 좀 벗어나서 그냥 이제 같이 살면 사는 건데, 네, 뭔가 자녀와 조금 떨어져서 살게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 무신 여성분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지고. 자, 남성 무신일주를 좀 보자면, 남성 무신일주는요 인기 많습니다. 인기 많고 그러니까 무신 일주 남성 자체가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관심도 많은. 자, 그 다음에 조금 뭐랄까요, 다른 일주에 비해서 이성 교제의 기회가 좀 많고, 늘 주변에 여자가 좀 따르는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역마의 기운이 있다 보니 여기저기 잘 다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연분이 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자, 무조건이 아니라 그냥 이럴 수도 있다. 글자 두 개를 봤을 때. 근데 무신 남성 일주는 배우자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이 무신 남성 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복이 있고 처복이 있어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 글자 두 개만 봤을 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글자 두 개만 봤을 때. 그리고 무신 남자분들은요, 여자들에게 잘해주는 성격. 그러니까 좀 인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하죠. 잘해주니까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람기가 있다.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워낙 여성들에게 좀 잘해주는 성향이다 보니, 우리 무신 남성분들은 무슨 생각을 꼭 하셔야 되냐, 처복을 타고났거든요. 처갓집 복도 있어요. 타고났지만 본인의 바람기로 복을 내칠 수 있다.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주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처덕이 있고 처갓집에 덕이 있기 때문에 처갓집과 가까이 생활하며 가족 관계는 원만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원만하나. 자, 무신 일주 남성분들은 자식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식과의 인연이 약할 수 있어. 자식이 있는데 뭔가 약간 소원하고 어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어야 함. 자, 이 부분 꼭 생각해 보시고, 잠깐만요. 처갓집인데 오타 있었네요. 그 다음, 자, 좀 함께 있으면, 자, 이거는 조금 공통적인 부분, 남녀 공통적인 부분, 이렇게 하시면 헷갈리니까 남녀 공통적인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함께 있으면 조금 부부 관계에서 다툼에 조금 싸움이 좀 잦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러기 부부, 주말 부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조금 떨어져 사는 게 서로에게 좀 애틋하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기기 쉬우니 이게 고집과 또 자신만의 그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주말 부부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된다 한다면, 그러니까 남녀 모두
웬만하면 배우자를 믿고 그냥 어지간한 한 것은 그냥 눈 감고 넘겨야 가정이 좀 평화로울 수 있다. 이게 좀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도 너무 심한 거 아니면 이렇게 봐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 필요하고요. 우리 무신은 식신과 역마의 기운이 두 개의 기운이 좀 강하게 발현되거든요. 이것이 좀 어떻게 될 수 있냐? 일단 남성 같은 경우에는 좀 주색 잡기라고 하나요? 유흥이라고 표현할게요. 주색 잡기. 또는 유흥을 주의해야 된다. 식신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먹고 즐기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유흥을 주의해야 된다. 유흥 주의.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성 문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 좀 신중하고 좀 깔끔한 모습 보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이성 문제 주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신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맞이할 배우자, 상대자겠죠? 맞이할 배우자. 그러니까 즉 상대방이 무신일주라면 나 이 사람이랑 어떻게 해볼까, 잘해볼까 말까, 이 사람과 어떤 가정을 이룰까 말까, 이런 고민, 사귀어볼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무신일주의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무신일주의 사람의 형제와의 우애가 어떤지, 사이가 어떤지, 또는 그 무신일주 그 사람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즉 그 무신일주의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면 좋다라고 쓸게요. 보면 좋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좀 내가 이제 진지하게 생각할 사람, 이 사람과 좀 진지하게 만나볼 건데, 무신일주 어떨까? 그러면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보다는 좀 그 사람의 집안 환경, 특히 그 형제와 또는 자매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사이가 어떤지, 좀 이런 거를 조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요 정도 하고요. 8번째. 좀 정리를 해볼까요? 기타. 우리 무신일주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뭐 있을까요? 앞에 내용이 좀 해당이 안 되지만 조금 말씀드릴 게, 무신은, 이건 100%는 아니지만 이제 추가적인 말씀입니다. 또 역마의 기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어릴 때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거나 헤어지거나 공부할 시기를 좀 놓칠 확률이 타 일주에 비해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마지막에 왜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신일주는 어떤 탓을 하면 좀 끝이 없을 수 있어요. 부모 탓, 환경 탓, 뭐라 그럴까요? 이 나이에 뭘 하면서 나이 탓,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이 탓. 자, 이런 걸 하기보다는 이런 탓을 하지 말고, 자,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다면 학업과 공부를 충분히 성취할 머리와 능력이 됩니다. 지금 깔려져 있어요. 능력이 되니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성공적인 학업적인 성과입니다. 학업적인 성과. 여러 가지 있겠죠. 자격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등을 낼 수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다. 공부하면 내 공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성과를 낼 수 있음. 그러니까 조금 내가 이것 때문에 못했다, 저것 때문에 못했다, 그런 환경, 여러 가지 이런 탓을 하기보다는 나의 능력, 나의 숨겨진 이 신금을 어떻게 파내서 내가 성공하고 꺼내 쓸 것인가, 또 이런 부분의 에너지를 집중하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무신은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신은 자수성가의 아이콘. 스스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떠한 요행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 일단 체력이 또 받쳐주잖아요.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만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일주이냐? 강한 일주이다. 강한 일주.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 각 분야에서 무신일주 굉장히 성공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수성가 그런 계열로 사회 각 분야에서 유명인과 자수성가한 무신을 찾는 것은 흔한 일. 나도 그 중에 원 오브 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말씀드렸네요. 이 정도면 조금 더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무신일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일주는 아마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봤을 때는 병신일주를 하게 되지 않을까. 순차적으로 댓글 써주신 거 제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순서 정하고 있고요. 다음 일주는 아마 병신일주로 만나 뵙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타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타로 솔티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타로는 뭐 애정운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또 이달의 운세 궁금하신 분들은 타로 솔티에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병신일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